이번에는 대조군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쥐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비교적 공평하게 잘 나눴다라고 치더라도 이 실험군과 대조군 중에서 대조군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거기서부터 연구 설계 과정에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약물을 쳐서 비교하는 실험에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4가지 중에 가장 처음에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실험군은 약물을 투여한 군이 될 것이고 대조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나이브한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이쪽 쥐만이 약물 주사를 받기 때문에 이 생쥐는 어떻게 보자면 주사를 맞은 쥐와 주사를 맞지 않은 쥐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쥐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을 경우에 실험군의 쥐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약물의 효과인지 아니면 주사를 놓는다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생쥐의 약물을 투여한 군과 대조군은 위약,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맹물인 위약을 투여한 군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실험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됩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같은 쥐를 가지고서 약물을 투여하기 전과 약물을 투여하고 난 뒤에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용해서 쥐의 약물 투여 전이 대조군이 되고 약물을 투여한 후를 실험군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같은 쥐에 내에서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전혀 보정할 필요 없이 오로지 약물에 의한 변화 효과만 나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존재하는 대신 역시나 이 경우에도 약물에 의한 효과인지 주사 자체에 의한 효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은 해결을 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4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약물을 투여한 군이랑 대조군에다가는 아무 약도 투여를 안 하거나 위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면은 기존에 있는 약물보다 효과가 좋거나 아니면 최소한 효과가 대등해야지 시장에서 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임상에서 쓰이는 약물을 실험하게 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을 대조군으로 삼고 우리가 실험하는 약을 투여해서 최소한 기존에 있는 약보다 열등하지는 않거나 약효는 좋지 않더라도 부작용 같은 게 적은지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 좋은 점이 있어야 판매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군을 설정하는 방법만 해도 4가지의 방법이 있고 이들 각각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약물을 투여한 군 대비 대조군을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군을 투여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게 되죠. 실험하기는 편한 대신 위약 효과가 존재하고 교란 변수, 주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생쥐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약물을 투여받고 싶은 사람이랑 투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서 약물을 투여받는 쪽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받지 않는 군에 의해서 그거 자체로 더 치료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교란 변수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크게 뚜렷한 단점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방법이 되게 되고, 같은 생쥐에서 약물 투여하기 전이랑 후를 대조군으로 삼으면은 이 생쥐들 각각이 갖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스스로가 대조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후의 약물에 의한 효과만 비교할 수 있는 대신 약물 주사 자체로 인한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단점과, 만약에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 종류의 병일 경우에는 나아졌을 경우에 약에 의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시간만 둬도 좋아질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약물 투여하기 전이랑 약물 투여한 후에 약물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암이라는 병도 진행을 할 텐데 그 병이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 상태가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약물 투여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병이 진행한 정도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란 변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물을 쓰는 방법은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방법을 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미 효과가 밝혀진 약들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도 통과한 굉장히 좋은 약들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 실험하는 약이 기존에 있는 약을 처음부터 뛰어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좋은 약들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물이 기존 약물보다 효과가 좋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험 결과의 상당수를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 사람한테 쓰일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임상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이러한 방법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졸중처럼, 뇌졸중 같은 경우는 TPA라고 하는 기존의 약이 있는데, 티슈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라는, 이 약이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어느 약이 임상시험에 들어와도 이 기존의 약의 효과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약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약물 개발 시장 자체가 죽어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지 않는 단점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조군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주로 널리 쓰이게 되는 방법은 위약을 투여하는 방법이나 기존에 효과가 있다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널리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조군을 설정할 경우에 추가적인 고려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든 실험 같은 경우는 지능지수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볼게요. 만약에 대상 질환이 암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이 목숨이 걸려있는 병이 됐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도 과연 4가지 대조군을 다 쓸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심근경색, 뇌졸중, 암 같은 목숨이 걸린 병이 왔는데 아무 치료도 하지 않거나 위약, 치료 효과가 없는 맹물 같은 거를 넣었다라고 쳤을 때 이 실험의 대조군은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약의 효과를 개발한답시고 심근경색 환자한테 위약을 투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윤리적인 짓을 하는 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 질환들 같은 경우, 혹은 목숨이 걸려 있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효과가 알려져 있는 약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 알려진 약을 투여하는 것이 윤리적인 실험이 되고, 이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할 경우에도 기존 환자의 약물 투여 전후를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 설계를 해야지, 이 경우에 기존에 많이 쓰이던 방법대로 위약 투약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나쁜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는 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조군으로서 설정을 할 수 없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